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소방본부의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시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회전만 거듭했습니다. 주용관 기자입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오송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과 10시 4분을 두고 박진희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에 구조단이 가동된 것처럼 꾸며 소방본부가 구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소방본부는 당시 상황보고서가 잘못 기재돼 수정한 것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의심받을 만한 행적을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증거 자료 요구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자료 없습니다. 자료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도통제단 가동 자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가동했는데 왜 없어요? 자료를 공식적으로 누군가 기록도 안 했고 카톡에 남기지도 않았고. 이어진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알맹이 없이 끝났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고,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는 앞서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의 자료 제출은 소방본부에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불량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오송 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대신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한 명이 주도한 행감은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네, 지난 2월 한 도의원의 기내 음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충북도의회는 당시 사과 입장과 함께 나머지 상임위들의 해외 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그런데 예산 반납을 앞두고 다음 달 도의원 22명이 북유럽 해외 연수를 강행합니다. 1인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도의회는 참가 의원들의 이름을 가린 채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도의원 해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전체 의원 35명 중 22명이 다음 달 13일부터 2개조로 나뉘어 9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독일과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도의회는 북유럽 국가의 저출산 대응과 보육 정책, 지방자치 혁신과 선진농업 사례 탐구를 위해 이번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의회의 전체 출장 경비는 1억 8천여만 원, 의원 1인당 600만 원 선입니다. 이 중 도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입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2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원 7명이 유럽 연수에 나섰고, 박지원 의원의 기내 음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4개 상임위에 모든 해외 연수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반납을 앞둔 시점에서 나머지 상임위 28명의 의원 중 22명이 이번 연수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만큼은 이 해연수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또 제대로 해연수 가고자 하는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했어도 충분한데, 지금 현재 시점상 해연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예산 반납 대신에 해연수를 가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도의회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외 연수 계획서에 연수 참가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해외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도의원은 6명.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이의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지윤, 김현문, 이정범, 이욱희 의원으로 이들 6명의 해외 연수 예산은 불용 처리돼 내년도 민생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이 심혈을 기울이는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첫 1인 시위는 유철웅 공동대표와 이두영 운영위원장 그리고 김태환 사무국 팀장이 진행했습니다.
민관정위원회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행안위 법안 소위가 열리는 오는 15일에는 상경활동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국회를 찾아 중부 내륙특별법 연내 통과와 내년도 정부 예산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 15일 예정돼 있는 행안위 법안 1소위에서 중부 내륙특별법의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예결위원장 등을 찾아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국립소방병원 신설, 청주공항 확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 증액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시 출범 이후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는 집계를 내놨습니다. 2차 전지, 방사강 과석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따라서 2040년 100만 인구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더한 동반 성장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등이 입주해 있는 오창 산단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 등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동시에 선정됐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속에서도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에 따라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 연평균 0.43%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주요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 정지 여건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정지 여건을 개선하는데 계속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을 명분으로 산업단지와 아파트를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정주 여건 개선에 부합하느냐입니다. 산업단지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민원이 많아 선주국에서는 산업단지와 베드타운을 분리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외곽 개발로 인한 원도심 세태 문제는 청주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 원도심에는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눈에 띄는 속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간 사지 3구역에는 2,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대로라면 11,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청주 유사일에 최대의 토목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단순히 청주 내 돌려막기식 인구 이동이 아닌 인구 순증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의 신성장 산업을 추가 유치해 외부에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원도심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외곽 이동을 막는 동반성장 전략입니다. 청주시는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한동안 폐기했던 100만 자족 도시 목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결국 쇠퇴하는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구제 상점들이 상권을 이루면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주시 문화동 골목인데요. 구제 물품에 대한 인식도 점차 나아지면서 지역 나이에 관계없이 마니아층이 찾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한 골목. 평범한 듯 보이는 이곳에 구제 상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빈티지 의류부터 가방, 액세서리까지 세월의 흔적이 멋스러운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브랜드 같은 것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면이나 이 제품 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일반 뭐 시장 가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과거 시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핵심 시설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았던 문화동. 하지만 주요 시설의 이전과 함께 도심 공동화에 직면했고 활기를 잃은 공간에는 구제 상점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30년 전 두세 곳에 불과했던 구제 상점은 현재 60여 곳. 일반 고객부터 인터넷 판매상까지 타지 고객도 많아졌습니다. 타지에서도 많이 오셔요. 음성에서도 오시고 뭐 감고 뭐 제천, 점천, 뭐 원주 막 그렇게 청주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마니아층이 형성될 만큼 구제 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주말이면 외국인 고객들이 줄을 잇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구제는 뭐 새 것 못지 않고요. 좀 또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ผ้าเกาหลีมือสองราคาถูกค่ะแล้วก็เนื้อผ้าดีแล้วก็มีแต่แบรนด์เนมดีค่ะทุกคนก็ชอบมือสอง 자생적으로 특화 상권을 이룬 구제 상점에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에 마을 주민들도 반갑습니다. 구제가 다 들다 보니까 상권이 살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낡고 오래된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구제 상점들이 문화동 도심에도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 축제와 행사 등 야외 활동의 증가로 5개 광고물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용도 폐기된 현수막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곳곳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대마다 재봉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원단을 살펴보니 각기 다른 그림과 글씨가 알록달록 새겨져 있습니다. 충주 지역 곳곳에서 수거한 폐 현수막들입니다. 기층에 있는 예쁜 그림들을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건 뭘 만들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 너무 기분이 좋고. 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폐 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을 만든 지 벌써 17년째. 앞치마와 장바구니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무상 배부하고 있는데 소재가 튼튼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재활용 지원 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거나 배를 딸 때 용도에 맞게 앞주머니라든가 좀 사용하고 또 일반 농가에서는 멍석으로도 사용하고 게시기간이 만료됐거나 불법 현수막 등 충주시가 한 주 동안 수거하는 폐 현수막은 평균 300여 장. 코로나19 이후 축제나 행사가 급증하면서 폐 현수막 수거량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거량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오염, 대기 오염 정도가 많이 크게 줄 것으로. 폐 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만큼 재활용이 자원 재순환은 물론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주시 주도급 소재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한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음성군 소재 한우 농가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보름 만으로 해당 농가는 지난 3일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반경 10km 내 방역 지역 한우 14,900여 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우박 피해를 본 북부 지역 농가를 위해 1헥타르당 50만 원의 긴급 특별 재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난달 26일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에 1에서 3cm 크기의 우박이 내리면서 655개 농가 236.7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농가에는 5억 5천만 원의 정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며 충청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자체 재원 1억 1천만 원을 들여 헥타르당 5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는 옥천군 동해면에 추진 중인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골프장 예정지에서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이 발견됐고 농약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도 우려된다며 골프장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연구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연구비 4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아침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